책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에 아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하고 있을 거고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근에 관한 얘기를 2차 함수로 해석한 거 나올 거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막 나올 거고 그 다음 뒤로 또 넘기면 끝나네. 이제 근의 분리에 대한 얘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세분화시켜놓은 정석에서 세분화시켜놓은 그 모든 내용을 한 가지로 다 통합시켜서 생각을 하자. 지금부터는. 알겠죠? 자,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단원의 형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에 관계라고 부르는 단원이야. 지금 현재 단원이. 이렇게 부르는 단원이거든. 단원명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우리는 지금부터 뭘로 생각을 하냐면 2차식이라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 평면에서의 2차식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 요렇게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하자. 확인돼요? 자, 그럼 여기서 2차식, 우리가 2차 함수 앞에서 만들어 봤었잖아. 2차 함수 어떤 모양이라고 불렀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 이 2차식이라는 내용을 지워버리고 여기를 뭘로 쓸 거냐? 좌표 평면에서의 포물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번 단원을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게 몇 개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좌표 평면이라는 녀석을 알고 있느냐야. 좌표 평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한번 물어보자고. 현아, 좌표 평면 어떻게 그려지는 게 좌표 평면이니? 하나의 면을 두 개의 축으로 나눠 놓은 거지. 그랬을 때 그 하나의 축을 가로로 놓은 걸 일반적으로 X축, 세로로 놓은 걸 일반적으로 Y축. 그랬을 때 이 좌표 평면 안에서 여기 교차되는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죠. 원점이라고 부르고 점의 좌표를 0,0으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직선과 위쪽으로 올라가는 직선으로 나눠진 여기 영역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1, 4분면. 그 다음에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 그랬을 때 각 4분면에서 1, 4분면의 x좌표는 양수, 양수, 마찬가지로 음수, 양수, 그 다음 음수, 음수, 그리고 양수, 음수의 부호를 가진다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이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해서 우리는 같이 기억을 해줄 거거든요.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내가 아무데나 이미 한 점을 딱 찍었어. 이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즉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면 얘는 증가하는 거니 감소하는 거니? 맞아요. 증가한다. 즉 X좌표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요. 위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증가니 감소니? 그렇죠. 누가 증가? 맞아요. Y좌표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는 거. 요 내용만 하나 추가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자고요.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좌표 평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자체를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2차 함수의 성질을 어디서 정리했냐면 기본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넘어왔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 이차함수의 성질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는 좌표 평면의 이차함수를 지금부터 그리면서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해석하고 찾는 법. 당연히 기억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포물선의 모양,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축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요 세 가지 정보를 찾는 방법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각종 기본적인 기하에서 쓰게 되는 용어들 몇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하에서 쓰는 용어들. 자,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좌표 평면의 그림, 포물선 그릴 거지? 맞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당연하게 교점이라는 녀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 교점이라는 단어의 뜻,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교점이었죠? 그냥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 바로 그냥 교점이었지? 그랬을 때 이 교점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정식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하의 용어에 등장하는 이 교점이라는 녀석이 방정식과 연계가 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하에서 쓰는 용어랑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가 뭔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한 거죠. 이제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매칭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용어들하고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단순하게 기하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것이고 자, 이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교점이라고 부르는 애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기하에서 교점은 만나는 점이죠. 맞죠? 만나는 점이죠. 그럼 방정식에서 교점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줘야 될까?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이차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교점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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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거란 얘기지? 맞죠? 이 각각의 교점들 중에서도 특히나 요 점하고 요 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 뭐예요? 이 2차식의 시계값을 0으로 만드는 애들이죠. 혹은 이 2차식의 시계값을 요 점은 요 y값으로 만드는 애들이죠. 확인됩니까? 그럼 그걸 만족하게 만드는 x값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점이라는 녀석의 x좌표라는 녀석 자체를 확인을 해본다면 그것을 방정식에서는 뭘로 해석하게 되느냐?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해로 해석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점의 x좌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점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 교점이라는 녀석이 x좌표, y좌표가 있을 때 y가 아니라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니까. 자, 그러면 이 교점이 하나가 나왔어. 그림을 봤더니 내가 만약에 여기 보이는 이 선하고 만나게 되는 교점이 지금은 2개죠. 근데 하나가 나왔어. 그럼 방정식의 해는 몇 개란 얘기야? 하나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보는 요 선 뭐라고 부르죠? x축이라고 부르죠. 즉 x축과의 교점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방정식의 해가 하나. 무슨 의미를 가져요? 중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x축과의 교점이 2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x가 2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등장해요? 뭐라고 해를 해석해 줘야 돼?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다. 그러면 이번에는 X축하고 교점이 빵개입니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을 만족하게 만드는 식의 값이 X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실근이 몇 개? 빵개.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보니까 기아 그림으로 그냥 그릴 건데 그려놓고 X축 지금 편의상 그냥 X축으로 쓴 거예요. X축이라는 녀석과의 교점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종류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좀 더 구체화를 해서 이 좌표 평면을 정말로 내가 디테일하게 그려서 이 점이 1이고 이 점이 X좌표가 3이라고까지 표시를 하면서 여기 뭐 Y좌표는 뭐 7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까지 해줄 수만 있다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1과 3이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방정식, 식으로만 풀었던 것들을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원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있죠. 여기선 결국에 이 포물선이 어떤 위치를 가졌을 때 그림으로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포물선도 2차식,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이니 두 개를 연결을 지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방정식을 지금부터 그려서 풀자 이걸 해보는 게 이번 단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번 단원의 포커스는 딱 하나입니다. 방정식을 그려서 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 작업을 하는 거야. 무슨 작업을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릴 그림을 지금부터 해석하는 방법을 알자. 확인됩니까? 그래서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한 도구들을 지금부터 배워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죠.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보면은 우리는 결국 이번 단원에서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배우긴 하지만 이번 단원의 이름은 정확히 말하면 포물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기초적인 위치관계입니다. 그냥 포물선이 단독으로만 쓰였을 때, 즉 포물선과 X축이라는 녀석 자체의 위치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좌표 평면은 원래는 X축, Y축을 두 개를 그려야 되겠지만 조금 귀찮은 관계로 그냥 X축 하나만 그려놓고 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물선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하면서 교점이 안 나오면 만족하는 애가 없다고 그랬었죠. 지금이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개의 X축과 2차식이 만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만나지 않게 됐을 때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이 2차식을 우리는 Y는 fx다라고 이름을 붙여버린다면 fx가 0이라는 식의 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는 0이라는 식의 판별식을 찾아도 0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걸 알겠죠. 즉 우리가 그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서로 만나지 않을 때는 이 세 가지 의미로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x축을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번엔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y는 fx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부르겠죠? 그림상으로 해석을 하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점에서 만난다. 같은 뜻. 아니 이거 말고 기하적으로. 교점이 한 개다. 접한다.
라는 얘기 하잖아.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의미로 똑같이 해석을 한다면 fx는 0이라는 식의 x가 될 수 있는 애는 중근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는 0이라는 식의 판별식을 만들면 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x축이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번엔 이렇게 그려놨어요. 얘가 마찬가지로 y는 fx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점이 몇 개가 되죠?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 fx는 0을 만족시키는 x개의 종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는 0이라는 식의 판별식을 만들면 0보다 커지게 되겠죠. 이런 의미들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포물선이 x축과 만날 때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x축 곰곰이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 그냥 직선이다. 그치? 이 포물선은 하나의 2차식이 되는 거고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포물선과 x축 사이 위치 관계는 결국 포물선과 즉 2차식과 직선 사이의 관계라고 봐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거를 굳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왜? 여기를 포물선과 x축이 아니라 그냥 2차식과 직선 사이의 관계다라고 기억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하면 굳이 이 직선이 반드시 x축일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x축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그림을 취하게 될 거냐? y축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 하나가 이렇게 스쳐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2차식과 직선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썼었던 그대로 fx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gx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는 fx는 0이라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랬지. 저 0이 됐었던 이유는 x축이 0이니까. 그러니까. 맞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지 않아? fx와 gx가 같다라는 식의 x가 바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라고. 그죠? 어차피 같은 얘기죠. 그럼 다시 세 번째. fx가 누구랑 같다라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될까? 누가 돼야 될까, 여기? 아, 그렇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들의 관계 역시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죠. 그럼 자, 바꿔볼까? 여기를 x축을 지우지 말고 x축 남겨놓고 이렇게 하나 더 그리지 뭐. 그리고 직선 하나를 이렇게 스쳐가자. y는 gx로.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요 점 하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요 점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어? 요 점의 이름. 교점. 좀 더 구체적으로. 에라이, 한 점에서 만나는 점 접점이라고 좀 전에도 얘기를 했었다, 이씨. 접점. 접하는 점. 처음 들어봐?
그치? 접점. 이거 일부러 선생님이 접점이라는 녀석 계속 얘기하고 있어. 접점, 접선 이런 거. 접선이 그럼 요 GX가 그렇지. 접선이 되는 거죠. 접하는 선. 정확한 말하면 FX의 접선.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FX와 G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FX는 GX가 같다. 이 식의 X는 중근을 가지게 되겠죠? 이 중근의 값은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다시 FX랑 GX가 같다라는 식의 판별식을 만들면 당연히 0이 돼버리게 되겠죠.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요 그림. 요 그림에서는 지금 X축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가보자. Y축, X축, 그리고 2차식 Y는 FX, 그리고 GX를 편의상 이렇게 그리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FX와 GX가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서 만들어지지? 이 경우가 이제 FX와 G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랑 GX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식의 X를 찾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X와 GX가 같다라는 식의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커지게 되겠죠. 이런 얘기들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 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x의 플러스 7은 0이다라는 식이 존재를 해.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무언가를 해볼 거야. 일단 1차적으로 이 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돼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판별식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7을 냅두고 여기 있는 a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x다 이 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하나의 식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fx 뒤에 있는 식을 gx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러면 fx가 뭐 이렇게 그려졌어. 확인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는 원점을 지나야 되지? 그러면서 감소하는 함수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교점이 언제 처음 나올까? 이렇게 올라가서 접하게 될 때 교점이 처음 나오게 되겠지?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접하게 될 때 x의 제곱 여기 이렇게 여기다 그냥 써보자. 여기가 바로 여기 교점이 하나가 돼야 될 때가 얘네 둘이 접할 때. 그리고 얘가 좀 더 위로 올라가서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돼버리게 되겠지? 네. 그러면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더 가파라지면 근데 음수니까 더 작아지는 거잖아. 작아지면 교점이 두 개.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스무스해지는 거니까 음수 쪽이니까 이쪽이 더 큰 수잖아. 커지면 교점이 빤 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A의 범위에 따라 교점이 몇 개인지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겠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하기 하는 하나의 도구를 얻은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의 관계식을 두 개의 식으로 쪼개서 직접 그래프 그려서 보는 방법, 근해 분리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순한 논리적인 관계들, 말로 설명하는 이런 관계들을 이제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하나의 2차식으로 나와 있었던 애를 2차식이 X축과 해가 몇 개인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던 게 X축을 직선으로 바꿔놓고 2차식과 직선 사이 관계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했지.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라. 결국에 얘네 둘이 만나냐 안 만나냐, 교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걸 찾는 거는 이 두 개의 식을 결국 계산해 봐야 되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결국에 두 개의 식을 묶어서 계산한다? 연립한다라는 거지. 네. 그럼 결국 우리가 다음번에 배워야 될 게 주어진 거잖아.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내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거라고. 네, 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단순하게 하나의 식을 두 개로 쪼개서 그려보는 거잖아. 근데 이 두 개의 식이 서로 되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면 그땐 연립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겠지? 식이 복잡하게 미지수가 막 여러 개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복잡한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fx랑 gx가. 그래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이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들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치관계들을 통해서 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여부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오늘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같이 한번 보고 가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여기서부터 보자고. 자, 10-1번에서부터 한번 보자고. 문제 한번 속으로 읽어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요거만 다 지우고 시작합시다. 자, 10-1번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 괜찮아. 직선 2차식이 뭐야? 이거 3개나 나왔네? 그죠? 네. 포물선이 3개가 등장을 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첫 번째, 3개의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나냐? 만난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첫 번째 문제에서는 3개의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대.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주어진 2차식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라면 그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얘기가 되겠지?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잖아. 아, X축과 만난다고 했구나. 만난다고 하면 실근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3개의 포물선을 2차식의 형태에서 전부 다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0보다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거 첫 번째 포물선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첫 번째 포물선에 대한 판별식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이상이다. 자, 푸는 건 조금 이따가. 그다음 두 번째 포물선 판별식 만들면요. 플러스 3A 0보다 이상. 자, 세 번째 포물선은요. 이게 0보다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식들 풀어봅시다. 얘부터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2차식하고 해석하는 거 배웠었지. 그걸로 따라가 보자. 근해 분리 이용해서 얘를 fx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애를 gx로 쓸 거야. 그러면 gx가 이렇게 x축 그려지는 거지. 맞죠? gx는 0이니까. 그러면 fx는 여기서 이거 그냥 a제곱이 아니라 x제곱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2차식 만들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0과 만나는 요점들 뭐가 될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된다는 얘기지? 언제야? 2랑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 그래프 잘 봐. 파랑과 주황이지? 누가 더 커? 파랑.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마이너스 2랑 2라는 점은 파랑과 주항이 같아지는 점이지. 그러면 여길 기점으로 영역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 선보다 왼쪽은 파랑이 더 위에 있지. 주항보다. 파랑이 더 크다는 얘기야. 가운데 영역은 파랑이 더 아래에 있지. 파랑이 더 작은 거야. 여기는 파랑이 더 위에 있지. 파랑이 더 큰 범위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범위가 뭐야? 파랑이 더 큰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파랑이 더 큰 범위 A가 언제야? 마이너스 2보다 이하일 때랑 A가 2보다 이상일 때가 되겠지? 이 바깥쪽 범위니까. 확인돼요? 이게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야. 그래프를 이용한.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한참 뒤에 배우게 될 내용이기는 해. 근데 지금 나왔으니 그냥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렇게 붙여줘. 천천히. 그냥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린 거야. 그래서 부등호의 절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크거나 같다지. 크다라는 말은 가로로 놓인 축 안에서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지. 세로로 놓인 축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크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네 두 개 어차피 둘 다 함수잖아. 함수 값이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잖아. 함수 값은 위아래로 놓인 값이잖아.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값들을 찾아줘야 돼.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어느 쪽에서는 파랑이 더 위에 있고 어디에선 파랑이 더 아래에 있고 어느 쪽에선 파랑이 또 위에 있고 막 바뀌지. 그래서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눈 거야. A, B, C 구간으로. 그러면 A 구간에서는 무조건 파랑이 위에 있지. B 구간에서는 파랑이 무조건 아래에 있어. 파랑이 작다는 얘기야. 그럼 C 구간에서는 파랑이 위에 있지. 파랑이 큰 거네. 우리가 찾고 싶은 구간이 어디야? 파랑이 큰 구간이지. 파랑이 큰 데는 그럼 결국 A랑 C 구간이지. A 구간은 여기 보이는 변수가 A잖아.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A가 2보다 클 때 같아지는 점들 등호 붙여주고. 확인돼요? 같은 논리로 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편의상 FA로 그리자. 그럼 편할 거 아니야? 여기는 GA로 하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로로 선 하나 그려놓고 얘를 A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얘 그리면 0 되는 지점 누구 있어? 마이너스 3이랑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번에도 영역을 이렇게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나눠서 세 개의 구간을 보면은 이번에도 파랑 지금 초록으로 그려놨어요. 초록이 더 큰 지점 찾는 거지? 네. 어디야? 여기는? 응. 그렇지. 그러면 이 식에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이하 또는 A가 0보다 이상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거 가자. 풀 거야. 쭉 전개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이상이 되는 거지? 정리하면 마이너스다 곱할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되죠. 맞나요? 응? 부등호가 이쪽이 아닌데? 이거지?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그리자. 요거 FA 이쪽 거 GA. 그럼 이번에도 GA X축 A축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FA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만나게 되는 두 개의 점이, 즉 얘가 0이 되는 지점이거든. A값 얼마야? 1이랑?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GA, 주황색이 더 커야 되지? GA 쪽이 더 크잖아. 부동호 바뀌었으니까. 어느 영역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이렇게 같은 지점을 중심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겠어? 1보다 이상이고 3보다 이하로 나와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은 범위가 A의 범위가 수직선에다가 이제 얹어볼 거야. 이렇게 얹으면 처음에 찾았던 범위가 이거였죠. 1층 쌓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쌓아놓고 색칠하고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자, 2층 가자. 그러면 0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이 여기쯤에 있으면 색칠하고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자, 마지막 3층 우리가 찾은 범위 1부터 3까지죠. 그러면 1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3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서 색칠하고 색칠해서 3층. 확인돼요? 그러면 세 개 다 하면 그렇지. 세 개가 다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 찾는 거야. 2보다 크고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A는 2보다 이상이 되겠죠? 3보다 이하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정답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확인돼요? 원래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 문제야. 왜냐면 이걸 니네가 못 풀거든. 2차 부등식을 가서 나와야 되는데 정석책의 순서상 지금 또 나와버렸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받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배로 밑에 2번도 있잖아요. 이번엔 포물선이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라 그랬죠. 그거 따로 노트에다가 좀 적을래? 적어도 하나는 만난다? 따로 그냥 필기 따로 할 거니까 적어도 하나는 만난다라는 말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지만 적어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는 좀 옮겨놔줘. 원래는 책에다가 적어놔야 되는데 지금 책을 안 가져왔으니까 옮기는 거야. 자, 적어도 하나는 만난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만나도 되지. 여러 개가 있었을 때. 아예 안 맞는 거 알고 있다. 그렇지. 아예 안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전체에서 모두야, 모두. 전부 다 안 만나는 경우 이거를 빼주면 돼. 그럼 이걸 지금 문제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전체는 결국에 모든 실수거든. 그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모두 안 만나게 만드는 범위를 제외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봐. 얘네 세 개가 다 만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네. 그럼 판별식이 다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부등호를 0보다 작다로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그럼 결국 gx가 큰 범위 찾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의 범위에서 gx가 큰 범위는 사이 범위지. x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야. 자, 두 번째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지면 되지. 0보다 작아지면 되지, 판별식이. 그러면 이번에도 어디야? 사이 범위가 되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야. 자, 세 번째 거도 부등호가 다 반대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등호가 빠지고. 그럼 이번에는 초록색이 더 큰 범위 찾는 거지? 바깥쪽 범위가 되겠지?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3보다 큰 범위야. 이걸 수직선에 그려서 요 셋의 공통 범위를 제외시키는 거지. 자, 그려보자고, 그러면. 좌표평면 만들고 1층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1층. 이번엔 빵꾸로 쌓아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층.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2층. 그 다음 3층은 1부터 3보다 크게. 이렇게. 그럼 세 층이 다 지나가는 영역이 여기지? 즉, 모든 실수에서 제외시키라. 누구를 제외시키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를 제외시킨다. 네. 그러면 결국 이 범위 빼고 나머지 범위 전체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이하가 되거나 A가 0보다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알죠? 여사건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그럼 지금부터라도 기억해 두세요. 여사건. 여사건이. 어. 저거는 공부한 건데 저거 하는 저 말만 알고 그냥 여사건이라는 용어를 안 배웠구나. 여사건이라는 단어에서 여가 뭐냐면 여가 뭐뭐를 제외하고의 의미를 가져. 뭐뭐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모두 안 맞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적어도 하나다라는 말로 해석이 돼서 그냥 여사건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여사건이라고 하면 여라는 단어에 집중이 돼 있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좋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다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석에서만 한번 볼 거고 아마 RPM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부등호식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부터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거. 이제 문제를 쭉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문제들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본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었어. 뭐 fx가 0이 되는 경우. 그쵸? 이거가 0이 될 때에 x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혹은 fx는 gx인 경우 뭐 얘가 해가 뭐냐? 실근이 몇 개냐? 뭐 이런 얘기들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문제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fx가 특정한 숫자 상수값으로 등장해 있는 경우야. 1이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결국엔 fx는 관계식이지. 여기 보이는 이 1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상수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그냥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잖아. 즉 다시 말하면 이 1 자체로 그냥 gx라는 하나의 함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위치 관계를 그대로 가져다 접목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분석해 봅시다.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x축과 만나게 되는 요점의 x좌표 얼마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요 3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fx의 최고 차항이 얼마라고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fx라는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최고 차항에서 a 그리고 0이 되는 두 점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만드는 식이다. 확인됩니까?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이 지금부터 잘 봐. 포물선이니까 축의 방정식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축의 방정식 뭐가 될까요? 네, x는 어떻게 찾았어요? 계산. 어떻게 뭘로 계산했어? 저거 그냥 전개해서 전개해서 다시 역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나오게 되면 y좌표가 같은 애들 있죠? 두 개의 점에 x좌표 있지? 얘네 둘 사이에 중점 찾아버려. 확인돼요? 그래서 왜 중점을 찾는 거냐면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이 참수의 성질이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f의 a 마이너스 x는 f의
a 플러스 x랑 언제나 같습니다. 2차 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 축의 방정식을 x는 a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a에서 x만큼 뺀 거죠. x가 여기에서부터 요만큼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a에다 x 더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리가 되겠죠. 이 둘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 다시 말하면 a가 바로 축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축을 가지고 좌우가 대칭되는 함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축을 가지고 대칭이 되는 케이스는 2차 함수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2차 함수라는 부분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확인되셔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관계식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축의 방정식도 1이 된다는 걸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딱 찾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지금 보면서 풀어보자고요. 자, 봤더니 fx는 1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1이라는 선이 분명히 이렇게 지금 우리가 gx가 하나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얘가 gx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의 한근,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요 점의 y좌표를 x좌표를 베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여기.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파라는 점을 결국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1에서 요 길이 얼마인지 모르지? k라고 하자고. k만큼을 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베타는요? 1에서 k만큼을 더한 거. 그럼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확인돼요?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을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식이 복잡하면 전개하는 것도 짜증나잖아. 그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려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다른 걸로 풀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냐고? 아니, 풀 수 있나요? 이걸 전개해서 근각에서 관계 써도 돼. 뭘로 하든 상관없어. 근데 이 관계식으로 푸는 거를 내가 일부러 이 방법으로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문제에서 이 식이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예정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숫자들을 찾기도 힘들게 나올 예정이야. 그러면 사실은 전개해서 푼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단어는 뭐였지?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였지.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부분에 초점 맞춘다 그랬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들을 전부 다 배제한 상태에서 그림만 가지고 계속해서 해석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일부러 더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했던 거지 사실은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는요. 이번에는 f의 x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이거요. 네. 아니,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f의 x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와 있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고민할 문제냐? 그냥 마이너스 뭘 마이너스 1을 해요? 아니, 내 지금 누가 이거 풀으래, 지금? 그냥 이런 게 있죠? 라고만 물어보고 있다고.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그려져 있는 애,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리면 돼. 이거 그래프 그리면 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우리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게 fx는 0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x가 뭘로 바뀌었어? x 플러스 2로 바뀌었지. 어떻게 한 거야? 이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 잊어먹고 들었네. x가 x 플러스 2로 바뀌면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지금 평행이동이에요. 아니 당연하지. 그래프 자체에서 여기 는영 그대로지. f라는 모양도 그대로지. 그냥 얘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요거만 차이가 나잖아.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대입된 형태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때는 평행이동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지. 그 마이너스 이만큼 자신 있게 얘기해봐.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그럼 얘 그냥 마이너스 이만큼 옮겨. 그냥 저걸 그냥 그걸 그 뭐지 기본형 기본 일반형이랑 기본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거 생각해가지고 거기 x 플러스 2 제곱하는 걸 생각해서 아, 여기 있는 여기 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시겠다? 그렇게 생각 그래도 돼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관계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돼요. 하지만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프로 무조건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좌표평면 만들었고 그래프 모양도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단지 만나게 되는 점들만 차이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이 어디로 이동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야이씨,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더했는데 여기는요?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두근 x가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3이랑 1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곱은 마이너스 3. 그냥 이렇게 찾고 끝나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어. 이렇게도 보여줄게. 어차피 이 식 자체에서 네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식을 이용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용을 해. 마이너스 1하고 3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f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f의 3이 0인 거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식에서 여기에 x 플러스 이 자리에 통째로 무언가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과 3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통째로 뭐 네. 그러니까 여기에 x에 뭘 대입해야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x에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1을 대입하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버려도 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관계식 만들 생각은 하지 말고. 애초에 관계식 만드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식을 전개하고 뭔가를 하는 건. 그림으로 해석이 되면 그림으로 먼저 해석을 하는 거다. 확인됩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한 식을 쓰는 방법과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시작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0-4번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10-3번이 안 보이지? 내가 그냥 넘어갔나? 여기 있구나. 10-3번부터 가보자고요. 자, 하나의 포물선 있고요. 또 다른 직선 있죠? 네. 둘이 교점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요. 넘겨요. 그냥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그죠? 둘이 같다고 놓고 교점이 없을 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교점이 하나면 판별식이 0이다.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0-3번 문제에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서 무조건 다 생각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또 판별식을 끌고 와서 판별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 즉 기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기하로 문제를 접근하게 됐을 때 일단은 문제를 접근해서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는.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데. 근데 해석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를 찾고 싶다라면 우리 그림이 컴퓨터가 그린 것 마냥 정교하지 않는 이상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제들은 그냥 그림 그리지 말고 계산하면 돼. 근데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거든? 그럴 때일수록 그림을 더 동원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현이 지금 너의 수준 안에서 10-3번 문제는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 문제야? 아니요. 없는 문제야. 그냥 하면 돼. 그래서 판별식을 그냥 써서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긴 할 거야. 왜냐면 어려운 문제 푸는데 갑자기 그림 등장하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거구나 정도를 감을 잡으려고 일부러 보여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2차식 한번 불러주세요. 2차식 뭐라고 돼 있어요? y는 x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은 걔 x축과 만나게 되는 두 개의 점 어디랑 어디입니까? 0하고 4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확인돼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우리는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직선 그릴 거거든요. 직선은 mx-9죠. y절편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9.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안 나왔죠. 그럼 기울기는 내 마음대로 변형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아주 가팔라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네, 이러면 교점 몇 개일까요? 2개가 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 교점이 이제 기울기를 이제 조금씩 눕힐 거야, 줄일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접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m값이라는 녀석이 접할 때의 m값보다 크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m값이 접하게 된다면요. 교점이 몇 개가 되죠? 1개가 돼버리죠. 다시 m값이 접할 때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눕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교점이 몇 개가 되죠? 빵개. 네, 양수인 경우에. 그럼 이제 더 눕혀서 0까지 왔어요.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제 음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안 나오죠. 그럼 언제 처음 교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접하게 될 때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음수 쪽에서 접하게 될 때보다 크면은 여전히 기울기는 빵기가 되는 거죠. 아, 교점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n값이 음수 쪽에서 접하게 될 때 교점이 1개가 되겠죠? 그때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될 때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그럼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는 건 작아지는 겁니까? 커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m이 음수 쪽에서 접할 때보다 작아지게 된다면 교점이 몇 개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교점의 개수들을 가지고 gx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그려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일단 이거 그리고 하는 건 나중에. 어쨌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교점의 개수들이 달라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접할 때의 m값과 음수 쪽에서 접할 때의 m값, 양쪽의 값을 다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걸 찾는 방법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해서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보는 이 파란색 직선이 y는 mx-9라는 직선이었잖아요. 그러면 접하게 된다는 걸 해석하게 되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4x가 mx-9랑 같다고 놓고 풀어버리는 거죠. 자, mx-9 이항합시다.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m 플러스 4에 x 플러스 9가 0이 될 거죠. 판별식 그냥 바로 쓰죠. 그러면 암산할게요. m의 제곱 플러스 8m에다가 플러스 25가 되는 건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n값을 계산하면 두 종류의 n값이 나오겠는데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이거? 계산 잘못했나 봐. 이게 왜 25야? 마이너스 7이 돼야지. 마이너스 7? 16.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것도 이상한데? 아닌가? 맞나? 마이너스 7이요? 계산이 완전히 틀려버렸구나. 미안해. 다시 계산할게요. m의 제곱에 b'의 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ac 플러스 7이 돼야죠. 맞아요? 네요. 아씨. 아닌가? 잠깐만. 판별식. 왜 짝퉁식 쓰고 자빠졌어 지금 계속.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m의 제곱에 플러스 8m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거 맞아. 응. 뭐지? 16 마이너스 36. 6 마이너스 36. 어. 네. 자, 그럼 이제 2랑 10으로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m이 될 수 있는 숫자가 2 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문제에 맞게 고쳐본다라고 하면 여기 접할 때가 양수 쪽이잖아. 즉 m이 1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왜 10이야? 2보다 크면. 확인되죠? 그 다음 다시 m이 2면 교점이 1개. 그리고 m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 빵개. 교점이 빵개.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0이면 교점이 1개. 다시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럼 이제 상황에 맞춰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만 따로 빼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뭐가 되냐면, 잘 들어봐. 이 그래프랑 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듣고 있지? 교점의 개수를 GM이라는 함수로 이름을 붙이자. 교점의 개수를. 그랬을 때 이 GM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야. 이식과 이식에서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했지. 교점의 개수 자체가 곧 GM이라는 함수값이 되는 거야. 맞아? 맞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 있잖아.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 m값의 범위에 따라서 생기는 함수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러면 이 그래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m의 범위에 따른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되는 GM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만드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 됐어? 그럼 됐어. 이제 GM의 함수 그리기만 하면 돼. 즉 GM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 2랑 1이랑 0이랑 1이랑 2라는 5가지 함수 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가지느냐? m이 2보다 클 때, m이 2일 때, m이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클 때, m이 마이너스 10일 때,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을 때. 그러면 그냥 좌표 평면에 x축 딱 하나 그리고 m축이야. y축은 그냥 폼으로 하나 그려볼까? 여기쯤 그냥 y축. 그러면 m이 2보다 크면 2라는 상수값을 가지지. 즉 여기가 2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2라는 함수값을 빵꾸 뚫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야. 계속 2를 가질 거다. m이 2면은 1을 가질 거다. 이렇게 1의 색칠 점에 그 다음에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클 땐 0이지? 마이너스 10을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빵꾸 쭉 빵꾸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다시 마이너스 10일 땐 1이니까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이렇게 1일 때 마이너스 10보다 작을 땐 2니까 여기에 색 빵꾸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GM이지. 관계식으로? 관계식 자체가 어차피 상수값인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언가 다른 지랄을 하기 시작을 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 GM이 있다. 이 GM과 뭐 Y는 뭐 가우스 M? 이걸 GM이라 하자 해놓고 그 다음에 뭐 Y는 뭐 예를 들어서 3M 플러스 2
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와 얘 사이에 교점이 몇 개냐? 그럼 요 그래프 다시 덮어 그려서 교점 몇 개 만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지? 그럼 만약에 이번엔 이렇게 x 플러스 m X가 나와요. 응? x랜다. m 플러스 k 해놓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2개 이상이 되게 만드는 k의 범위 찾아라. 2개 이상이요. 그쪽은 1인 거예요, 비율이. 기울기가 1. 요걸 x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니까 증가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2개 이상. 그럼 여기 점을 지날 때가 교점이 여기 점 지날 때가 하나잖아.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점이 2개 이상. 오호,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럼 k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가 돼? 이렇게 그려지면. 한 개. 1개. 안 되지. 내려와야 되지. 0보다 작아. 0일 때가 여기니까. 요 점 지나니까. 0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무조건 2개는 나오지. 근데 n이 1을 지날 때 계속 나오지? 여기 지나게 되면 교점이 다시 한 개로 바뀌지. 여기 지날 때 k가 마이너스 2잖아.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또 엄청 위로 올라가고. 엄청 위로 올라가서 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하나. 여기 지날 때도 하나. 여기 지날 때도 하나. 뭐 여기 지날 때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점은 이렇게 지나면 또 하나니까. 요 범위가 그냥 끝이지.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문제를 풀리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형 스타일 문제들이야. 그림을 잘 그려야 이 그림을 잘 그린다기보다는 이걸 만들어낼 줄 알아야지. 그럼 이걸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거야. 실제로 이걸 해석하는 것까지는 학교 내신 문제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2차 가공을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하는 문제들 있지. 사실 이거는 수투 쪽에서 미적분 할 때 많이 쓰는 스타일의 문제 형태들이야. 그래서 수상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걸 가지고 가공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출제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해석까지 해봤어. 맞죠? 그럼 뒤로 넘어가서 10-4번 그냥 눈으로 보자고요. 이번에는 두 포물선에 동시에 접하는 공통접선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공통접선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돼. 공통접선이 뭐야? 공통으로 접하는. 그렇지. 공통으로 접하는 애. 그러면 10-4번 문제 나 대충 그릴 거야. 둘 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그냥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확인됩니까? 아무 신경 안 써도 그냥 막 그린 거야. 10-4번에 있는 그래프 그린 거 아니야. 그럼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면 이렇게 되면서 둘 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줘야 되지? 이게 공통접선이야. 선생님 그러면 공통접선은 한 개예요. 공통접선은 상황에 따라서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여기 그림에서 양쪽 다 모두 접하는데 또 없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치? 한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만들면 다른 쪽은 관통해버리게 될 거니까 접선이 아니게 돼버리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으로 공통접선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면 되느냐? 그냥 y는 얘를 mx 플러스 n이라고 해버려요. 뭐 ax 플러스 b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여기 관계식 하나만 불러줄래? y는 뭐라고 나와 있어? 아무거나 하나만.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8이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x의 제곱이요. 그러면 얘랑 요거 가지고 판별식 쓰면 0. 얘랑 이거 가지고 판별식 쓰면 0. 둘 다. 그러면 식이 몇 개 나와? 내가 찾아야 할 미지수? 2개지. 연립방정식이잖아. 이렇게. 그냥 만나게 되는 관계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그 옆으로 넘어가서 10-5번입니다. 10-5번에서는 갑작스럽게 절대값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보이십니까? 그럼 난 저 그래프를 지금부터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해석하는 거 1차식일 때는 시계값 0으로 만드는 걸로 해서 선생님 막 얘기를 해줬었는데 저기 나와 있는 건 해석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하지만 해석하는 방법에 무언가 특별한 요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얘가 0보다 이상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0을 뜻하는 x축, 절대값이 없는 그냥 그래프를 뜻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x절편. 딱 그렸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절대값교를 벗기기 위해 양수가 나오는 범위와 음수가 나오는 범위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벗기고 식 계산하는 거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나눠. 마치 2차 부등식 풀듯이 지금 하고 있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초록색이 더 크지? 그렇지, 초록색이 더 크지? 양수란 얘기야. 그러면 같아지면 0이지? 같아지면 0 이상? 같아지면 요점들이라냐? x가 마이너스 1과 같아지고 x가 1이 되면 0 이상이 0 이상.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요 범위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이상인 범위가 되겠지? 그러면 사이에 나와 있는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게 되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관계식 한번 불러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1 은 네, 른 a 요렇게요. 자, 그럼 이제 아직 기다려. 요거 먼저 이제 우리 식 벗겨서 해석할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 이 식의 관계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fx라고 이름 붙일 거야.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총 3가지 모양으로 그릴 거야. 어떻게 할 거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하일 때 하나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하나, x가 1보다 이상일 때 하나 해서 세 종류의 형태로 그릴 거야. 자, 마이너스 1보다 이하면 양수일 때지? 그냥 벗기면 되지? 그럼 관계식은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와. 자, 이 범위일 때는 음수일 때지. 마이너스 뭐 붙여서 빠져나와야 되지. 양수화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야. 이때는 양수니까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 그럼 나 이제 fx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리자. 좌표 평면이야. 여기가 1, 여기가 마1.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이하일 때는 이 그래프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요 점 지나야 되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였지? 그 그래프의 일부분으로 요렇게만 그려주면 돼. 다시 여기 점 지나면서 밑에 거 먼저 그릴 거야. 똑같이 대칭되게 그려주면 돼. 가운데 사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게 fx야. 확인되셨죠? 이 상태에서 얘 이제부터 그릴 건데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교점 몇 개야? 2개. 그러면 올라가면 계속 교점 2개지. A가 여기 오는 순간 교점이 처음으로 3개로 바뀌지. 즉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야. A가 0이 되면 교점이 3개야. A가 그럼 0보다 작아지면 교점이 4개가 되기 시작을 하지. 이쪽일 거니까. 근데 언제까지 4개야?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
즉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럼 A가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면 교점이 몇 개야? 2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교점은 1개.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확인되니? 저걸 또 묶어서 하는 거. 묶어서 뭐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거 있냐고? 당연하지. 아까 봤잖아.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보니까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 쭉 봤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했지? 여기 있잖아. 그리니까 눈에 보고 현이가 네가 찾을 수가 있을 정도까지 편하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절대값 있지. 두려워하지 마. 2차식 들어갔다고. 똑같이 양이냐 음이냐만 구분하면 돼. 어떻게?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그래프 그래서 푸는 거 가르쳐줬잖아. 이걸로 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앉아 또 넘겨보자. 오늘 문제 다 풀어보고 있다.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죠. 근의 분리 뭐라 그랬어? 그냥 관계식 두 개로 쪼개서 그래프 그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얘기 그냥 똑같이 나올 거야. 자, 보자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2차 방정식이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우리 어디서 보던 거 아니냐? 이거 언제 하지 않았냐 우리?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조건 가지고 있고 혹은 두 근 사이에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어디선가 막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뭔지 긴가민가 하단 말이지. 네? 아닌가? 처음 들어보나? 이런 거? 아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생각하지 마.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떠올려봐.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한번 내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 없나만 떠올리면 돼. 아저씨 최근에 노트 필기 하고 있냐? 영상 보고 노트 정리하는 거? 최근에 언제 어디까지 해놨어? 저 저번 거 전 거. 했어? 꺼내봐. 저번 거 전까지 했으면 거기 나와 있어야 돼. 내가 저 2차 방정식 하면서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거든? 노트 안 가져왔어? 아이씨. 저거 우리가 앞서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 했었어.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관계식만 나와 있죠. 그래프가 대충 그려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어차피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봐봐. 10-6번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니? x의 제곱에 관계식 한번 불러줘요. 마이너스 2mx인가? 그 다음 플러스 3m은 0.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2차 방정식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어떻게 돼야 된대? 1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냐면 어찌됐건 이 방정식이 두 근이 존재한다 그랬지? x축과 교점이 두 개 아니면 한 개가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x축 그려놓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려. 두 근이 여기 있잖아. 얘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당연히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이상이 되겠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관계식을 우리가 fx라고 이름 붙이면 f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돼야 돼? 양수 돼야 되잖아. 생각나? 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두 개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 왜냐면 요거 두 개만 갖고 가면은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가 이런 것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축방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커야 됩니다. 확인돼요? 이 얘기하던 문제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대로. 그래서 이거 근의 분리는 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맞아. 식으로만 다 한번 써보고 가자. 기억만 떠올리고 가자.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면은 좌표평면 만들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번엔 1이 되는 요 그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얘도 첫 번째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f에다가 1 대입하면 또 0보다 커야 되지. 에이, 1 대입하면 함수값 양수잖아.
세 번째, 축방이 그렇지. 1보다 작다.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자, 세 번째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근은 가운데 있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고? 그럼 세 번째. 두근 사이에 1이 있어. 그럼 좌표평면 만들고. 이번엔 두근이 무조건 서로 다른 게 나와야지만 두근 사이에 1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뭘 판단할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두 번째,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0보다 작은 수. 맞죠? 근데 이번에는 뭐 축방이 어디에 있건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어차피 축방은 여기 가운데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맞추면 되겠죠. 이 얘기하는 거잖아. 기억납니까? 나 믿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한 장 넘겨볼까? 자, 마지막에 여기서 또 보면은 이제 문제 보자고. 얘도 근해 분리 연장입니다. 10-7번에서는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근이. 한 개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한근은 1보다 크다. 1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10-7번. 마찬가지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두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근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 여기 있는 거네? 그럼 다른 한 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1보다 커지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뭐 맞춰볼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F에다가 1 대입하면 음수여야 되겠지. 물론 최고차항에서 양수라면. 확인됩니까? 이것만 맞추면 되잖아. 그치? 다른 거 없잖아. 그럼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 이번엔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좌표평면 만들고. 자, 두근인데 이번에는 어차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만 들어오면 되잖아. 근이 한 개일 수도 있잖아.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리게 되겠지만 판별식을 쓰게 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이상으로 써줘야 되겠죠, 이번엔. 자, 그 다음 두 번째.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가 돼야 되겠죠. 다시 F에다 1 대입하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번엔 이걸로 끝날까? 이번엔 이걸로 끝나면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그래프가 이거 하나가 아니야.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돼. 혹은 마이너스 1과 1이 이쪽에 있는 것도 돼. 여러 개가 그려지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뭘 이용했어? 그렇지. 축방이 누구와 누구 사이? 정답. 이렇게까지 마무리. 확인됩니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그림 그리면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확인되죠? 믿어도 됩니까? 확인해. 자, 그래서 오늘은 10단원 전체가 숙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